20년 전 그녀를 쓰레기처럼 버린 그 가족이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 제 차례입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맨발로 도망쳐야 했던 그 밤부터 재벌이 된 그녀가 복수를 완성하기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과 냉정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아이를 업은 채 얼어붙은 골목에서 맨발로 서 있었다. 눈은 오지 않았지만 바닥은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와 남편 형제들의 언성이 들려왔다. 이 집, 이제 끝이야. 낮에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무리한 사업, 보증, 연쇄부도. 집은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은 빚더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지혜야, 너 친정에 좀 가 있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애는 두고 가. 우리가 키울게. 그 순간 지혜의 등골이 얼어붙었다. 형제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솔직히 내가 있으면 입이 하나 더잖아.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친정 도움도 못 받고. 애라도 우리가 키우면 나중에 효자 되지 않겠어? 남편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채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지혜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그저 도구였구나. 시어머니가 다가와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 애 내놔. 내가 뭘 어떻게 키워? 지혜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안 됩니다. 뭐? 제 아들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나가. 지금 당장. 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을 챙겼다. 아이의 옷 2벌, 사진 몇 장, 통장 하나.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다. 후회할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지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에 한 가지만은 새겼다. 언젠가 반드시 돌려받겠어.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도시를 벗어났다. 아이의 얼굴은 어깨에 묻혀 있었고 잠든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미안하다. 엄마가 더 잘할게. 그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초췌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내릴 곳도 정하지 못한 채 도착한 작은 지방 도시. 지혜는 하루 숙박이 가능한 여관방을 구했고 아들을 눕힌 뒤 한참을 울었다. 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아이를 깨울까봐 이를 악물고 어깨를 떨었다. 통장에 남은 돈 83만 원. 지혜는 그날 밤 노트를 꺼내 적었다. 1. 살아남기. 2. 아이 지키기. 3. 다시는 무릎 꿇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다음 날부터 지혜의 전쟁이 시작됐다. 식당 설거지, 공장 포장 아르바이트, 새벽 청소, 심야 편의점.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다. 손은 갈라졌고 허리는 굽어갔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터졌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갔다. 퇴근하면 밤 11시. 아이는 항상 혼자 저녁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 7살 아이의 그 말에 지혜는 매일 밤 울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뭔가 바꿔야 해.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학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다. 그저 성실함과 악착 같은 생존 본능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국밥집 사장님이 지혜에게 물었다. 혹시 반찬 만들 줄 알아? 네, 손님들이 우리 집 반찬이 별로래. 근데 내가 먹던 도시락 반찬 봤는데 맛있어 보이더라. 지혜는 순간 뭔가 스쳤다. 한번 해볼게요. 그날부터 지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치, 장아찌, 나물, 젓갈, 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이 살아났다. 국밥집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오늘 반찬 누가 만들었어요? 진짜 맛있네.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새로 온 직원이 만들었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혜는 그때 깨달았다. 이게 내 무기구나. 6개월 뒤 지혜는 국밥집 주방장이 되었다. 월급이 2배로 올랐다. 하지만 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밤마다 노트에 계획을 적었다. 소자본 창업 마이너스 반찬 가게. 초기 투자금 마이너스 500만 원 필요. 목표 기간 마이너스 1년. 악착같이 모았다. 담배도 끊었고 커피도 끊었고 옷도 사지 않았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났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공부를 잘했다. 선생님이 칭찬했다. 어머니, 이 아이 머리가 정말 좋아요. 지혜는 그 말에 더 힘을 냈다. 내 아들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어. 1년 뒤 지혜는 드디어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3평짜리 구석 가게. 월세 50만 원. 간판도 초라했다. 지혜네 반찬.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이제 시작이었다. 처음 한 달 매출 200만 원.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가지 전략을 세웠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얻자. 외상을 해주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이 돈이 모자라면 다음에 받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주세요. 학생들에게는 반찬 하나를 더 얹어줬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 이거 하나 더 먹어.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저 집은 마음이 따뜻해. 그 소문이 퍼졌다. 단골이 늘었다. 6개월 뒤 매출이 500만 원이 됐다. 1년 뒤 1000만 원. 지혜는 그때 깨달았다. 성실함과 진심은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3년이 지나자 지혜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지혜네 반찬은 이제 5평짜리 가게로 확장했다. 직원도 2명 고용했다. 하지만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온라인 판매. 2010년대 초반 인터넷 쇼핑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다. 지혜는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밤 11시에 집에 와서 또 공부했다.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아들이 쇼핑몰을 만드는 걸 도왔다. 둘이 밤새워 사진을 찍고 설명을 쓰고 포장 디자인을 만들었다. 지혜네 정성 반찬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오픈했다. 첫 달 주문 10건. 하지만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 손맛 같아요. 정성이 느껴져요. 또 주문할게요. 입소문이 퍼졌다. 6개월 뒤 월 주문 500건. 1년 뒤 3000건. 지혜는 공장을 차려야 했다. 2015년 지혜는 작은 식품 공장을 차렸다. 직원 20명. 하루 생산량 1000팩. 지혜네 정성 반찬은 이제 대형마트에도 입점했다.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월 1억, 3억, 5억. 지혜의 통장에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가 찍혔다. 하지만 그녀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겁니다. 한 건이라도 불량품이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은 경쟁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일함입니다. 직원들은 감동했다. 회사 분위기가 좋았다. 이직률이 거의 없었다.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엄마, 졸업하면 엄마 회사 도와줄게.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맨발로 도망치던 그 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많은 식품 회사들이 무너졌다. 하지만 지엔의 정성 반찬은 오히려 성장했다.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해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월 매출 20억. 지혜는 이제 작은 기업인이 아니었다. 중견기업 대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혹시 김지혜 씨 맞습니까? 낯익은 목소리. 시댁 쪽 먼 친척이었다. 네, 맞는데요. 아,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혹시 시간 되세요? 지혜의 손이 떨렸다. 20년 만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어르신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시어머니. 그래서요?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지혜는 웃음이 나왔다. 차가운 웃음. 주소 보내주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혜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이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혜의 눈빛은 달랐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 왔다. 일주일 뒤 지혜는 그 병원을 찾았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단정한 정장을 입었다. 20년 전 맨발로 도망쳤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병실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늙고 작아지고 초라해진 모습. 눈이 마주쳤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지혜야?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너.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혜는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지혜야, 미안하다. 첫마디가 사과였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뭐가요? 그때 일. 아, 20년 전에 저를 쫓아내셨던 거요? 아이까지 빼앗으려 하셨던 거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지금 절 부르신 거예요? 병원비 때문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지혜는 그 봉투를 도로 가방에 넣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러 왔어요. 지혜야, 저 기억하세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말 맞았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지혜는 일어섰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혜야, 제발. 다음에 또 뵐게요, 어머니. 지혜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멈춰 서서 숨을 골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작이야. 지혜는 사람을 고용했다. 사설 조사원. 시댁 식구들 현재 상황 다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뒤 보고서가 왔다. 남편 마이너스 건설 현장 일용직, 월 소득 200만 원, 원룸 거주, 알코올 의존증. 큰형님 마이너스 작은 음식점 운영, 빚 3천만 원, 사업 부진. 작은형님 마이너스 보험 설계사, 실적 저조, 전세살이. 시어머니 마이너스 암 3기, 병원비 월 500만 원, 생활비 지원 받는 중. 지혜는 보고서를 읽으며 웃었다. 냉소적인 웃음. 다들 이렇게 됐구나. 아들이 물었다. 엄마, 왜 이런 걸 조사해? 복수하려고. 복수? 지혜는 아들에게 20년 전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 맨발로 도망쳤던 밤. 아이를 빼앗으려 했던 시어머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남편.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일이. 그래서 엄마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지혜는 계획을 설명했다. 아들은 듣고 나서 말했다. 엄마,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잔인해?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게 뭔데? 그래도, 아들아, 엄마는 2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어. 지혜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큰 봉투를 들고 시어머니가 반가워했다. 지혜야 왔구나. 네, 어머니. 지혜는 봉투를 꺼냈다. 병원비 3개월 치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지혜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가족들 모두 연락처 주세요. 왜?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가족인데. 연락처를 받았다. 남편, 큰형님, 작은형님. 지혜는 하나씩 전화를 걸었다. 남편과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20년 만이었다. 남편은 늙어 있었다.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 얼굴은 험해져 있었다. 지혜야, 오랜만이에요. 너, 잘 살았구나. 남편의 눈이 지혜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훑었다. 그럭저럭요. 아들은 잘 크고 있어요. 미안하다. 뭐가요? 그때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지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요?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네. 우리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지혜는 웃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그래서 제가 구해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지혜야. 20년 전 저를 혼자 내쫓으셨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이를 빼앗으려는 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술 마시고 쓰러져 계셨잖아요.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카페 안에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죽을 것 같아. 지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일단 이거 쓰세요. 현금 500만 원. 남편의 눈이 반짝였다. 지혜야,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술 끊으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세요. 그래, 그럴게. 그러면 매달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우린 아직 부부니까요. 남편은 울었다. 지혜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큰형님과는 식당에서 만났다. 형님의 음식점이었다. 손님이 거의 없었다. 올케. 정말 오랜만이야. 네, 형님. 잘 됐다며? 회사까지 차렸다고. 작은 회사예요. 에이, 겸손은. 내가 다 알아봤어. 올케, 솔직히 말할게. 네.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어떡해요? 이 식당. 망해가고 있어. 빚도 많고. 안타깝네요. 올케가 좀 투자해주면 안 될까? 아니면 내 반찬을 올케 회사에서 납품받는다든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형님 식당, 제 회사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제가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메뉴도 바꾸고 마케팅도 해드릴게요. 그럼 내 가게가 아니잖아. 아니에요. 형님은 매장 관리자로 월급 받으시면 돼요. 월 300만 원. 300?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형님은 고민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계약서를 썼다. 형님의 식당은 이제 지엔의 정성 반찬 직영점이 되었다. 작은 형님도 만났다. 보험 실적이 안 좋다고 했다. 지혜는 말했다. 우리 회사 단체 보험 맡겨드릴게요. 정말? 대신 형님, 우리 회사 영업팀으로 오시겠어요? 영업팀? 네. 월급 400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작은 형님은 바로 승낙했다. 이제 시댁 식구들 모두 지혜의 손 안에 들어왔다. 6개월이 흘렀다. 시댁 식구들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았다. 남편은 술을 끊고 지혜 회사에서 일했다. 큰형님은 매장 관리자로 월급을 받았다. 작은 형님은 영업팀에서 나름 실적을 냈다. 명절에는 모두 모였다. 지혜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다 망했을 거야. 형님들도 고개를 숙였다.